요란했던 일본의 한국 공격. 하지만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들 입장에서의 성과는 초라합니다. 2019년 우리의 대일 무역 적자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19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여전히 최대 무역 적자국이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무역 역조가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에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패착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 일본이 무역 공격을 단행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오판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잘 드러낸 기사가 얼마 전 아사히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 소재 부품, 탈일본의 가속화, 잠든 아이를 일으키다. 여기서 잠든 아이를 일으켰다는 말은 우리의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오늘 클립은 기존과는 다르게 논평과 분석의 양을 줄이고 아사히 신문 기사 한 편만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한일 무역 분쟁의 결과에 대한 일본 언론의 사후적 평가, 이를 실적 중심으로 다룬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사 소개에 앞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하나 공지드립니다. 본 채널은 제가 운영하는 K컬처 보이스 채널의 서브 채널로 논평의 양을 늘리고 주제의 범위를 확대한 채널입니다. 두 채널의 운영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채널은 장기적으로 클립당 10에서 15분가량의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지금은 2, 3주에 한 번씩 클립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월 중순부터는 발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과거 정권들의 국산화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고, 그래서 일본도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분은 엄청난 스피드로 대책을 현실화하고 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 능력 확보, 새해 벽두부터 한국 미디어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세계 품목 중 하나, 최첨단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재료로 일본 기업이 생산을 독점해왔다. 한국의 솔브레인이라는 화학업체는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규제를 단행한 세계 품목 중 국산화 1호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다. 그런 만큼 한국의 위기감은 컸다. 순도 12-9의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일본 기업뿐이었다. 작년 8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조치를 시작했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규제 대상 세계 품목을 포함해 5년 내 80개 품목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변화를 목표로 세웠다. 과거 한국 정부는 19년간 5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대기업이 품질도, 납기도 안정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서 굳이 조달처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는 대기업부터 탈일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약 220가지를 선정해 조달처를 일본의 지역으로 전환하는 재팬 프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소재 부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시험이나 평가를 위해 대기업의 생산 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이 국산화의 큰 벽이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개방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으로의 조달 다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1월 8일에는 미국 화학기업 듀폰이 반도체 규제 세계 품목 중 하나인 레지스트의 생산시설을 한국에 만드는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듀폰과 투자 유치에 대해 협의했다. 듀폰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렸다고 판단하고 2,800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 레지스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가 소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공급업체의 다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일본 움직임은 한국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실제로 대기업이 양산 수준을 쓸 수 있어야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국산화보다 일본과의 국제 분업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경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는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탈일본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속도감과 질적 측면에서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가 이번 일본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회자되는 말, 땡큐 아베.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이 말.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